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 일대에는 자연과 더불어 창작 활동을 해온 예술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10여 년 동안 이어온 독특한 마을 문화가 모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 시간에는 지역 작가들의 애환이 깃든 수목원 가는 길 문화마당을 조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수목원 가는 길 문화마당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011년부터 예술과 자연과 마을이 이렇게 예술의 마을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가, 화가, 음악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 축제를 하나 만들어보자, 문화마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지 거의 지금 한 몇 년 정도, 10년 정도 된 건가요? 10여 년 10여 가까이 년 된 거죠.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활동을 그러면 10여 년 동안 했다면은 좀 길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성과를 굳이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하는데 물론 시대가 변하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시작할 때하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할까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농촌의 형태가 좀 많은데 이곳에 예술을 좀 접목하고 이 농촌의 삶을 좀 더 여롭게 해보자 그랬었는데 지금은 기반 시설도 문화적인 시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또 마을 주민들도 예술에 대한 이해도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수목원 가는 길 문화마당이 추구하는 중심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자연과 예술이 공유하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삶의 어떤 그 마을 이런 것을 좀 만들고 싶은. 매년 이제 한 12년째 방금 이야기하셨던 수목원 가는 길 축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 행사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수목원 가는 길 축제는 이제 이 베일에 쌓여 있는 작가의 작업하는 공간, 그게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그 스튜디오를 1년에 한 번씩 며칠간 오픈하는 게 이제 주 메인이고요. 그래서 작가와 일반인들이 작가가 작업하는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 그 안에서 그리고 조그만 음악회도 열고 또 퍼포먼스도 하고 작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삶에 대한 얘기를 작품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하는 게 주 프로젝트의 주고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공연 그리고 또 퍼포먼스도 새로운 좀 혁신적인 공연이랄까 좀 실험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사가 한 10여 년째 열리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을 타고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들 방문하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축제 기간 중에는 이렇게 오픈이 되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되는데 끝나고 나서도 혹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작가들이 흔쾌히 그런 경우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축제 기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작가들한테 미리 전화 주시고 같이 대화하고 또 예술에 대해서 논하고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개방돼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9월 28일이 그 이제 축제가 또 열릴 예정인데 올해 준비하시면서 좀 색다르게 뭐 좀 지난해와 또 예전과 다른 어떤 면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네, 이제 그동안에는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작가의 개별적 스튜디오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된 공간에서 예술 행사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곳을 하나로 모아서 고모호수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고 작가들을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축제 행사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는 그 예술인들이 주축이지만은 또 그 외에 이제 주민들도 함께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항상 진행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 예술인들과 또 그 외 지역 그 원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 이런 부분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약간 더 이렇게 긴밀하게 가까워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이 예술가들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축제 기간 때 특산물이라든지 농사일이라든지 일에 바쁜 기간들이 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좀 적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게 이해되고 또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예술인들만 하면 그건 축제가 아니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외부의 사람들이 같이 와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 예술의 또 공존, 또 바람직한 실현 방안을 좀 제시한다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고 사람들도 과학이 발달하면 너무나 이게 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발달하고 삶의 여유는 차츰 더 없어지고 인간이 어떤 기계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끌어간다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리게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오래 사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과 축제와 그 다음에 사람과 예술과 같이 대하다 보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한다는 것은 좀 더 오래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의 오름이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이곳에 그 수목원 인근에 자리 잡으신 지가 올해 한 어느 정도 됐죠? 한 30년 됐습니다. 30여 년이요? 네. 굉장히 오래됐군요. 네, 이제 주민이죠. 예. 네. 그 대표님 이외에도 여기에는 좀 작가들이 작업 공간을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예술인들이 이곳을 좀 많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숲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 국립수목원이 인근에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뭐 되게 좋은 어떤 거리랄까 사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과거에 화가들도 시인들도 이 주위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서울 인근에서 매우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쪽에 좀 많이 몰려들고 있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일단 그 임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네. 있죠. 이제 문화마을을 만들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개발이 됨과 동시에 땅값도 많이 올라가니까 예술가들은 거기에 미처 올라간 만큼 수익 창출이 잘 되지를 않죠. 그래서 버거우니까 떠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려면 네. 관이 좀 개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죠.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축제를 만들 때 그 자율적으로 이게 이제 관에서 개입해서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예술가들이 한번 주민들과 만들어 보자.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문화마을을 만들자. 두 번째는 예술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이 두 가지의 핵심 목표였는데 자립한다는 게 예술로서 자립한다는 게 지금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시간이 좀 더 가야 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라든지 또 예술은 어차피 결과물이
공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혼자만이 하는 거라고 하면 지원이 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뭐 전시를 한다든지 작품을 만들어서 후세에 남긴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공적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문화벨트라든지 물론 다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도자가 바뀐다든지 하면 무효화되고 또 정책 주도한 것도 안 주고. 근데 예술은 장기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유지되는 정책들, 문화 쪽은 특히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일반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좀 멀게 느껴지신다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어렵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연을 많이 보러 가고 전람회를 자주 가는 것, 이게 어떻든 그 부분도 시간의 투자일 테니까 관심을 갖는 그 이상은 뭐 가깝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관심을 갖고 삶에 예술을 끌어들이는 것 스스로,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람회를 한번 딱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딱 녹아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전람회를 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됩니다. 30분. 그렇지만 책을 한 권 보려면 한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한 달 걸리잖아요. 그래서 1시간 30분 전람회를 가서 책 한 권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목원 가는 길 문화마당을 어떻게 좀 이끌어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신지. 네, 예술이 존재하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화시키면 이제 물질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수요를 많이 창출하고 그걸 많이 하지만 예술가들은 새로운 것을 항상 추구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예술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화된 축제도 있지만 되게 새롭고 실험적이고 선진화된 그런 축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축제가 같이 가는 그런 축제를 좀 만들고 싶어요. 네, 앞으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